첫 번째 이슈입니다. AI 버블론의 갑론을박입니다. 주가가 철렁철렁 하는 사이에 투자자들은 울상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국내외적으로 증시를 이끌었던 AI 랠리에 또 급제동이 걸리게 되면서 기술주 상반기의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면 AI 이제 버블론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AI 많이 하고 있는데도 아니 왜 이렇게 성과는 안 나오는 거야?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이슬이 대표님. 네. 이렇게 저희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인풋은 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냐? 여기에 대한 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 좀 알려주세요. 사실 욕심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어떤 의미의 좀 욕심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런 기술이라든지 혁신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제 그 투자 단계라는 게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AI 산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성숙기는 아닙니다. 네, 성장기도 아니고 이제 도입기고 이제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좀 활발하게 하는 그런 이제 초기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게 많은 것을 조금 단기간에 바란 게 아니었나 저는 좀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제 그런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런 이제 버블론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엔비디아라든지 AMD 이런 이제 GPU 가속기 그리고 칩 생산하는 기업들은 사실상 매출을 굉장히 좀 잘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버블론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그 GPU 그리고 생산 칩을 이제 받아가지고 이걸 토대로 이제 서비스를 하는 이제 AI 서비스 기업들이 굉장히 좀 거품론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장기가 좀 지나가고 나서부터 이런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으로 좀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너무 초기부터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많은 것을 바로 받기를 원했다. 이런 게 좀 문제가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보자면은 우선 엔비디아 실적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품이냐 아니냐는 이제 단기적으로 저는 버블이 맞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관련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28일에 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조금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관찰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게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연말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느냐 기대감이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사실 대외 변수가 좀 너무 많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당장에 이번 주만 하더라도 PPI 그리고 CPI 7월 이제 산업 생산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핵심 소매 판매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전월 대비해서 0.1%대 상승이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좀 둔화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따라서 증시가 다시 한번 좀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증시를 좀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대외 변수가 훨씬 더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시장을 주도해왔던 이 반도체 관련주들 역시 가장 먼저 좀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로 보면은 버블이 맞지만은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산업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좀 밝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AI 관련주들을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단기로 보시는지 장기로 보시는지에 따라서 조금 전략이 엇갈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배밀이 해가지고 걸어야 되나 하는 친구 이 아기에게 왜 못 뛰냐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건데요. 지금 AI 산업이 도입기다라고 좀 얘기해 주셨고 결국에 여기에 좀 관전 포인트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실적 얘기 나와서 좀 들어가 볼게요. 엔비디아 주가 계속 하락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하락을 하는 것인가? 그럼 이제 실적 발표가 좀 나온다고 하면 이거 좀 반등의 포인트의 가능성은 어디까지도 좀 보면 좋을까? 이런 것도 좀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이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일단 이제 엔비디아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HBM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이 좀 더 나와줄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와줄지에 대한 여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의 지금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블랙의 출시 지연이죠. 일단 이제 신규 AI 칩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지연이 되던 부분들이 일단 이제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주요 HBM 관련주들의 좀 일부 낙폭이 또 나왔던 부분들도 사실이긴 합니다.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블랙이 출시가 지연이 됐다고 해서 엔비디아 쪽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국 이제 HBM 쪽에 대한 수요는 계속 강세 유지를 좀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근데 거기에 이제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블랙의 출시 지연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엔비디아의 뭐 실적에 좀 타격을 그렇게 크게 줄 만한 요소는 저는 좀 딱히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좀 엔비디아의 지금 눈높이가 좀 월가 측에서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가에서도 목표가를 상향을 하는 좀 그런 증권사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그럼 결국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 블랙의 출시가 2개월, 3개월 정도만 지연이 됐을 뿐이지 이게 안 나오는 부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우리 국내 증시 기업들에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는 SK하이닉스 쪽에서는 일부 우려감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시간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블랙의 출시가 지연이 되면서 삼성전자 입장에서 HBM3E에 대한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쪽에 시간을 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이제 반사이익이 좀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도 증권가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HBM 쪽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굉장히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됐던 부분들은 저는 하반기에도 여전히 그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저는 오히려 $90는 다시 한 번 더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현재 적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HBM 쪽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기는 할 겁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 이후에 이제 어떠한 말을 이어 나가는지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블랙엘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블랙엘 출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주가에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HBM 쪽이 최근에 증시가 과대납폭에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빠진 부분들을 저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을 해볼 수 있는 시즌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90를 깨고 내려가는 일은 아마 없을 거다. 그런 상황 적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블랙엘 매출 지연이 일단 주가는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이걸 리스크로 작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리스크에 대한 해소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좀 연결을 해서 넘어가 보면은 AI 기술과 관련한 규제, 사실 이게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빅테크가 그래서 산 넘어 산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이 버블론을 키우는 시장의 요인들은 뭐가 있고 산업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좀 전망치를 봐야 될지 이슬이 대표님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규제 자체는 나쁘다라고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AI 산업이 이제 성장을 할 건데 여기에 있어서 사실 규제가 없으면 오용이나 남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미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 이제 페이스온 있잖아요. 뭐 유명인들 페이스온을 이제 따다가 이제 그 저작권 침해로 이제 조금 고소당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법적으로 좀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는 것은 장기적으로 저는 좀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도입기인 상황에서 사실 이런 이제 이슈가 좀 나온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노이즈는 조금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사실상 저는 좀 너무 막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상반기 때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고 200조 넘게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근데 이거를 하반기로 갈수록 더 늘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뭐 마크 주커버그도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2분기에 어떤 그런 생성형 AI 기업들 위주로 좀 실적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M7 위주로 좀 볼게요. 그래서 2분기 이익 증가율이 35%대입니다. 1분기 때는 50%가 넘어갔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지금 이제 투자 비용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2분기 들어서 이게 이익 증가율 감소세로 좀 드러났었고 지금 이렇게 2분기 때 수익이 안 나오는 게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분기 때 더 큰 투자를 한다. 결국에는 이제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이 저는 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생성형 AI 기업들은 그리고 또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제 칩 만드는 기업들만 지금은 돈을 당장에 벌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만약에 엔비디아 특히나 이제 그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이제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특히 뭐 MS라든지 이제 기타 서비스 AI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AI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대장주 쪽 그리고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리고 이번에 2분기 실적도 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좀 대장주를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버블론이 유효하겠지만 장기를 본다면 그래도 그 시장은 좀 맑음이다라고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대장주인데 그 안에서 실적 나오는 종목으로 좀 여러분들이 눈을 좁게 가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로 좀 갈수록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이슬이 대표님 얘기는 해주셨지만 최진욱 본부장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죠. 하반기에 AI 산업의 전략들 그리고 뭐 빅테크 기업들이 뭐 하고 있는 것들 알아봐야지 투자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하반기에 또 기업들은 어떤 전략들을 갖고 좀 내세울까요? 일단 지금 AI 기업들의 주요 실적을 보고 지금 주가에 수급이 들어온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2차 전지 쪽이랑 거의 비슷한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2차 전지가 재작년에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뿜어냈을 때가 결국에 실적이 뒷받침이 돼서 주가가 상승폭을 많이 좀 견인했던 부분들이 아니고 결국 이제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좀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올해 초창기 뭐 작년 같은 경우도 AI 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성장성 그 기대감이 좀 많은 주가에도 흠폭을 좀 불러왔던 부분들도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키워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막대한 투자금을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다만 지금 이렇다 할 성과를 아직 못 내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요 메타 기업이라든지 MS, 뭐 아마존, 구글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AI 산업점에 대한 막대한 투자금을 계속해서 증가를 시킨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과연 이 산업이 커질 산업이 아니라면은 굳이 그런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산업에 대한 성장을 어떻게 보면 좀 초창기, 초입기 진입을 할 이유가 전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도 AI 칩을 만드는 기업들은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HBM 쪽도 마찬가지지만 AI 같은 산업군 같은 경우도 결국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은 분명히 발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지금의 기업이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실적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수급이 안 들어온다라고 보기보다는 결국엔 AI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그리고 다시금 지금 AI 쪽에 대한 이슈가 계속 되풀이가 되면서 수급에 대한 랠리가 이어진다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저점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AI 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산업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챗봇도 있고요. 뭐 오픈 AI 쪽 관련해서도 있지만 의료 AI 같은 경우 특히 저는 이제 의료 AI 같은 경우가 이제는 좀 바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 투자 전략을 잡게 되면은 결국 이제 국내 쪽에 대한 판매 채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아니라 해외 쪽에 대한 판매 채널, 즉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병원의 인프라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료 로봇이 도입이 된다고 해도 그 많은 양의 도입이 되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시간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들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동남아 지역만 봐도 의료 AI 인프라가 많이 협조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제 의사에 대한 부분들의 수요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로봇을 도입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진입 단계에 저는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의료 로봇 좀 상황이거든요. 보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AI 카테고리 안에서는 챗봇도 솔직히 아직까지 성과를 내긴 힘들어요. 챗봇도 성과가 내기가 힘들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뭐 큐렉소 같이 대표적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FDA 승인을 받은 기업 로봇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로봇들 지금 주요 산업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앞으로 저는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수출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더더욱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 그럼 결국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다른 오픈 AI 쪽이라든지 챗봇 대비해서는 실적이 빠르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AI 쪽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의료 AI가 그래도 지금은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산업 전략 아무래도 멀리 본다고 하더라도 의료가 들어가는 키워드 AI가 앞으로의 산업 성장성은 장밋빛일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이 또 얘기하는 투자 전망들 아까 좀 얘기해 주셨는데 뭐 AI 버블론 이때 좀
저가면서 메리트로 봐야 된다. 아니면 좀 리스크는 그래도 조금 대비하면서 조금씩 좀 살짝 담는 게 좋은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전망 좀 어떻게 보세요? 역시나 뭐 긍정적으로 얘기는 하셨지만 네,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저는 최우선이라고 항상 좀 생각을 하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우선. 왜냐면 우리가 그 저번에 이제 월요일이죠. 저번 주 네. 월요일에 그때 이제 역대급 폭락이 나왔는데 그때도 사실상 대비를 못했다가 그게 맞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었거든요. 그럼 결국에 이 부분이 지금 다 가셨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여파가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또 확인을 해야겠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 완화가 됐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진짜로 다 청산이 된 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에서 이 어떠한 수치적인 부분을 전부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는 또 아닌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파가 좀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물론 1차 때보다 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 뭐 60-70% 정도가량 청산이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막상 또 금리 인하를 빅스텝으로 좀 밟게 되면은 오히려 좀 더 버블론이 터질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빅스텝으로 이제 50bp 정도 밟는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달러 가치 하락 그리고 엔화에 대한 압박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우리 증시 중에서 어디가 가장 먼저 빠졌냐?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주도했던 업종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AI 관련주들 반도체 기업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본에서도 지금 대외 대출이 굉장히 좀 급증을 했습니다. 3년 전과 대비했을 때 한 20% 가까이 늘었는데 이게 결국에 지금 다 어디로 흘러갔느냐? 네, 대부분 이제 미국 증시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그 2차 청산에 대한 여파가 좀 남아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이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가장 먼저 반등이 이제 좀 크게 나올 것도 이 AI 반도체 기업이지만 반대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터질 때도 이렇게 좀 주도업종들이 가장 먼저 좀 빠르게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서 나쁠 게 없는 시장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조금 흐름들을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AI 버블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28일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단기 관점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 당연히 이제 주가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바닥이 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 정도는 조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동성 너무 크니까 리스크는 체크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보시면서 짧게는 대응해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련한 관련주 마감장에 어떤 종목 좀 담아보면 좋을까요? 차진우 본부장님의 원픽주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종목들 보시죠. 자, 리노공업, 셀바스 AI, SK하이닉스 쭉 다양하게 종목들이 있는데 그중에 원픽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원픽은 셀바스 AI 되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셀바스 AI 네. 같은 경우는 음성 인식에 좀 특화된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로 좀 받쳐줘야 된다고 했는데 결국 지금 AI 퓨어 플레이 기업들 중에서는 셀바스 AI가 지금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만 놓고 보면은 지금 올해 마감 4분기까지만 해도 한 1,500원 정도의 지금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2025년에는 이제 1,700억 원, 200억 이상의 지금 매출 성장이 또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의료 AI 쪽이나 뭐 AI 기업들 자체가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몇 없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셀바스 AI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 지금 이제 주요 시장 내 침투율은 결국 이제 초기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현 시점에서는 이제 초기 단계에 진입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셀바스 AI가 가시화된 목표만 충족을 시켜준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성장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면 되시고 지금 이제 작년에 인수한 메디아나 영업망을 통해서도 지금 전국 의료기관 쪽에 대한 의료 AI 음성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영업망을 많이 좀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좀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은 도달을 했다라고 보면 되시고 그 안쪽에 이제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실질적인 부분들의 주요 파이프라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다양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이 분명히 뒷받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상반기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셀바스 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강했던 부분들, 결국 이제 실적이 저는 어느 정도 뒷받침된다라는 것이 주요 키워드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 하반기에도 AI 쪽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해서 잡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셀바스 AI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추세 전환까지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충분히 현 구간에서는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손익비적으로만 측면으로 접근을 해도 저는 오히려 하방보다는 상방에 조금 더 유리하게 지금은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바스 AI가 뭐 AI 의료 그리고 교육, 그 메타로빌리티라고 해서 메타버스 로봇 이렇게 섞여 있는 것까지 해서 이 세 가지를 싹 다 하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마감 전에 여러분들도 셀바스 AI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